우리 퍼 물어본 형들, 주린이 형들이 있어서 퍼 여기 지금 주가인데 주가가 요렇게 높아졌는데 꼭다리에서 퍼 20배, 주가가 요렇게 폭락했는데 여기는 퍼 60배네?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형들이 아니고 형이 있었어. 그치만은 콘텐츠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퍼가 왜 높나, 어떤 경우에 퍼가 높나를 이해하면 어떤 경우에 퍼가 낮은지도 알 수 있겠죠. 지금 몇 가지 경우를 뽑아봤는데요. 뭐 이 현실에 존재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성장 속도는 되게 느려요. 거북이 같아, 거북이. 거의 무성장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회사 뭐가 있을까? 뭐 대한약품 같은 회사들이 있겠다. 엄청 느리게 따박따박 성장하는데 이 회사는 이 곡선대로 쭉 갈 것 같아요. 5년 뒤에도 이렇게 가고 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도 가고 있을 것 같고 20년 뒤에도 가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멀리 내다보기 좋고 이익 추정도 뭐 이렇게 가겠지 싶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PER이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익 추정력이 좋으니까. 보통 우리가 고속으로 성장하거나 이익 변동성이 높은 회사는 내년에 이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올릴지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추정을 하긴 하지만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이익 변동성이 적은 회사를 한 3년 뒤까지 내다보고 이익을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3년뿐만 아니라 뭐 5년, 10년까지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에 따라서는 이 회사에 뭐 저 먼 미래 이익까지 땡겨와서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 이익 추정이 쉬우니까. 이런 회사는 그래서 보면은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데 꾸준히 20배 근처에서 PER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 게 주가라고 하면 꾸준히 PER 20배 어딘가에서 주가가 유지되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퍼가 높은가, 일시적으로 이익이 망가진 상태일 때 기형적인 고퍼 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나던 회사가 당연히 내년에도 이렇게 가겠지 했는데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630원이었는데 반토막이 나가지고 3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야? 하고 주가가 박살은 나는데 그 이상 박살은 안 나고 여기까지 딱 내려와서 버팁니다. 이유가 이제 그래도 이때까지 잘했던 회사니까 뭔가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는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멈췄다 쳐요. 그런데 봐봐요. 퍼 26배로 변하죠. 26배. 주가는 반토막 났는데 퍼는 더 비싸죠. 왜냐? 이익이 박살나니까. 근데 내년에 보니까 회사가 주당 순이익이 90원이야. 이거 진짜 이게 추세적으로 회사가 박살나는 느낌이지. 그래서 주가가 쭉쭉 더 빠져요. 그래서 6,000원까지 빠졌어. 근데 주가는 6,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은 90원이야. 그럼 퍼가 67배입니다. 67배.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항상 퍼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퍼 22배니까 싸고 여기 퍼 67배니까 비싼 거냐?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자로 돌아서면서 마이너스 퍼가 되는. 그래서 회사가 뭐 시클리컬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씩 이익이 망가질 때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회사가 그냥 영역 마탱이가 가던가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고퍼 내지는 기형적인 마이너스 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에 급성장했던 뭐 카카오 같은 회사들, 아니면 뭐 빅테크 회사들, 스타트업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주당 순이익이 600원, 605원, 뭐 6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8배, 평타로 8배 정도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이익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데 시장이 에이 뭐 잠깐이겠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 회사인데 다시 내려오겠지 싶어서 아직 시장이 반응이 없어요. 주가는 조금 5,500원에서 한 7,000원 올라왔는데 아직도 퍼가 8배 수준이야. 근데 뭔가 이익이 계속 올라와요. 했더니 이 발빠른 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조금씩 올리죠. 13,000원, 30,000원 올려. 근데 보니까 이게 회사가 뭔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이익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폭발. 그러면 이제 시장도 이 회사 이거 뭔가 지금 보니까 뭘 한대, 내년엔 더 번대 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멀티플을 더 주는 거죠. 주가가 68,000원인데도 30배, 주가가 이듬해는 얼마야 이거 16만원인데 46배, 주당 순이익이 3,800원까지. 그 다음 이듬해는 폭발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주가는 56만원이야. 와, 여기 산 사람 백루타 쳤네. 이게 진짜 이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좀 과하게 숫자를 썼어요. 이게 지금 PER이 70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뭘까요? 이 얘기는 이거는 시장의 기대가 내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여기 반영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회사는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지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되게 이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내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올해 8,000원에 비해서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이 속도로. 그래서 지금 퍼를 70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좀 주춤하거나 내년에 이익이 좀 깎여, 그래서 와 이거 멀티플 70배 너무 과도하다, 다시 40배 정도로 내리자 시장에서. 그래서 40배 정도로 내렸어.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한 6,000원으로 떨어지고 PER
PER이 뭐 40배 정도로 내려가면 주가 수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산 사람들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퍼 주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퍼도 성격이 있죠. 이런 고퍼 회사는 한번 들춰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고퍼 회사는 이거는 비싼 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고퍼지만 비싼 퍼가 아니야. 회사가 원래 체력이 살아있는지 한번 들춰볼 필요는 있어요. 살아나면 이건 다시 정상적인 퍼로 돌아오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비싼 퍼가 될 수 있죠. 이익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퍼 70배여도 이 70배랑 성격이 다른 70배거든요. 이런 걸 좀 잘 분간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테마주들 테마 탔을 때, 아까 그 천천히 성장하는 회사예요. 천천히 성장하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찌라시가 돌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8만원까지 치솟네? 근데 보면은 이익의 변동은 없잖아요. 그냥 찌라시인 거야. 찌라시로 오른 거야. 퍼 20배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퍼 100배 넘었다가 시장에서 이제 한탕 해먹고 빠지고 보니까 이 회사 다음에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데, 코로나 치료제 다시 주가 쭉 빠져가지고 원래대로 20배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퍼에 대한 이제 우리 주린이 형들이 이상한 믿음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저희 이제 가치 투자 형들 잘못도 있어요. 퍼가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싸다,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퍼가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싸다, 이 개념은 틀린 개념이에요.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분간을 퍼로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퍼는 시장 인기 투표의 결과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장이 그 이익이 망가져서 일시적으로 퍼가 높은 회사들 말고요, 이제 이익이랑 퍼랑 꾸준히 따라 올라가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인기가 아니면은 이익이 꾸준히 유지되는데 갑자기 퍼가 높아진다, 갑자기 멀티플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인기가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 회사가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던지, 그 업종이 갑자기 핫한 업종이 됐던지, 퍼를 그냥 인기 투표 결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EPS 추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지, 우상향한다면은 속도는 빠른지 느린지, 그런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EPS 추세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기업은 다각도로 다 뜯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가랑 EPS 관계를 꾸준히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올해 초에 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복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찾아서 투자할 회사는 간단합니다. 딱 이런 회사예요. 지금 이 파란 게 주당 순이익이죠, EPS. 그 다음에 이 회색 선이 주당 순자산, BPS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회사가 1년 동안 남긴 순이익이고, 요거는 회사가 그동안 벌어서 축적하고 있는 주주 자본 총계.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 쌓아나가는 자본 총계를 계속 쌓아나가는 게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벌어서 쌓아나가는, 벌고 쌓고 해서 이 주당 순자산이 쭉 늘어나면 돼요. 그러면 우량한 회사인 거예요. 이런 회사를 찾아야 된다. 다만 이제 예외는 있는데,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그 다음에 배당 지급 뭐 많이 하고 이렇게 주주 환원이 활발한 회사는 이렇게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꾸준히 우상향하진 않아요. 한 번씩 자본 총계가 팍팍 깎여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자 나서 깎이는 게 아니라 다 주주 환원 해갖고 뭐 뿌려버리고 하면 깎일 수도 있어요. ROE 높이려고. 그래서 좀 다각도로 살펴야 된다. EPS를 중시한 대가들은 누가 있냐? 뭐 EPS 중시 안 하는 대가는 없죠. EPS 중요하죠.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그게 회사가 아니니까. EPS는 다 중시하는데, 제가 자료 만들면서 퍼뜩 생각난 사람 2명. 이 사람은 이제 추세 추종 매매하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천재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거 있죠. 요 모는 종이 같은 차트에다가 항상 그 장기간 EPS 오르는 거랑 그 주가 오르는 거랑 빗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차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분. 많이 보셨을 텐데, 요런 거 EPS가 이렇게 증가한다, 주가는 요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분. EPS 거의 성애자잖아요, 성애자. 그다음에 윌리엄 오닐 아저씨는 캔슬림 이론 만들었죠. 캔슬림 이론. 캔슬림의 이 A 쪽이 Annual Earning Per Share인데,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EPS가, 그러니까 어닝이 계속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는 회사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죠,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에코는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퍼가 내려오고 있는 중. 그럴 수 있죠. 예. 주가는 제자리인데 이익이 늘어나면 퍼가 내려가죠. 예. 그래서 또 포워드 퍼가 또 엄청 낮다 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또 확 올리고 하죠. 예. 보면 이 파란 거 EPS는 변동이 심하거든요. 근데 BPS 변동은 안 심해요. 어차피 좀 아주 천천히 변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PBR로 같이 보는 게 안정적이긴 하죠. 예. 퍼가 적당하고 성장률이 높은데 PBR이 높은 회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수익 가치로는 엄청 마음에 드는데 자산이 가난한. 마도로스 제이님, 그런 회사 많죠.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특히 또 미국 회사에 그런 회사도 많고 업력이 되게 길고 그동안 돈 많이 오랫동안 벌어온 회사는 엄청 무겁잖아요. 자본 총계도 크고 PBR도 낮고.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력이 좋은 회사는 PBR이 엄청 높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 회사들, 게임 회사들, 아프리카 TV, 네이버 뭐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아, 네이버는 이제 아닌가? 네이버는 이제 팔로업을 안 해봤네요. 뭐 아무튼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 그런 회사가 많고 무형자산으로 돌아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막 공장 크게 짓고 이런 회사 아니면은 또 그런 확률이 높고.